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암호화폐 법안의 절차 표결이 가결이 되었고 이제 공식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서요,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공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데일리 시황을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주말 동안에 대응 전략 영상은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의 변동성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낙차를 그리면서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 해임 임박설이 나오고 나서 채권 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의장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날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오늘도요,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들이 상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즉 소비를 측정하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측정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파월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폴리마켓에서 파월 해임 전망이 크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1%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그럼에도 파월의 행동이 굉장히 굼뜨고 성과가 저조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파월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전망은 따로 표는 공유드리지 않지만 전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은 여전히 금리 동결 전망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월등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8월 달의 흐름들도 상당히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절차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215표 대 211표로 4표 차이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표차가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하원에서 또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원규칙위원회가 CBDC 금지 조항을 시장 구조 법안에 추가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법안 통과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표의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내일 통과될 것이다, 즉 미국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들이 최종 통과가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지금까지 상승을 했다면은 통과 시에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정적인 것보다는 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롱님들이 일단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중장기적인 전망은 더 강세 전망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공유드린 온체인 지표에서 거래소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결국은 매도세로 이어져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황 매도의 징후가 뚜렷하게 포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강한 수요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서 감정적인 어떤 결정을 가지고서 패닉셀링을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 거래량의 30일 변동성 지표가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양수 영역으로 완연하게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도 이제는 매도보다 매수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아직까지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작고, 그리고 지난 5월에 전고점을 돌파했던 그 순간과 비교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수요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이 구간에서 음수를 찍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갔고, 결국은 이번 상승도 미국 수요가 견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 지표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은 한국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폭등한 움직임들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과열 구간과는 거리가 없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트레이더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을 1일봉과 1시간봉으로 봤을 때 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위 트레이더들의 롱숏 비율 지표는 증거금 잔액이 가장 높은 상위 20% 트레이더들이 보유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거래량 비율을 측정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제가 공유 드리지 않지만 1일봉은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간봉으로 바꿔봤을 때는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상위 트레이더들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중을 소폭 줄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력이 높은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롱 포지션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지표는 단기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 편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한창 잘 가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은 뭔가 또 시장에 악재가 생긴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장에는 여러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장기 보유자가 아니고 각각의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이 상승하면은 조정 국면들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에 많은 물량들이 밀집이 됐을 때 이 구간들을 파쇄를 하면서 청산을 시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어떤 자산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고 큰 상승 뒤에 조정이 오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단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이익이 42%를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35% 선 정도까지 딱 도달하면은 매도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을 살펴보시면은 월등하게 높은 수준까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냐? 요 수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35%, 1.35 정도 부근이었다면은 현재는 1.15 부근 정도에 있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 관점에서도 상승의 여력들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현재 시점 구간으로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10월, 11월에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골든 레이시오 멀티플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녹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에서 조정받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두 번의 고점에서 작년 초순의 고점에서는 빨간색 선을 터치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당시에는 녹색 선을 터치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시장 기준으로 이 녹색 구간 1.6 구간은 139K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173.9K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패턴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 대세 상승장 2021년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빨간색 영역도 월등하게 넘어서서 랠리를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난 대세 상승장 때와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랠리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 그 수준의 랠리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 구간을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관점만 가지고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신중한 포지션들을 같이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비슷한 지표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3번의 대세 상승장을 정점을 경험을 했고, 이번이 4번째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는 피크 시그널, 정점 시그널에서 이렇게 색상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구간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도 그런 시그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랠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핵심적인 지지 구간들을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어떤 구간들을 봐야 되는지 살펴보면요. 평균 단가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116K에서 118K 요 구간에서 많은 물량들, 무려 19만 6천 개 이상의 물량을 매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고점 부근에서도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 물량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립토 퀀트 분석가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채굴자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채굴자 포지션 인덱스가 2.7 이상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1년 평균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인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코인을 거래소로 전송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수준이 과거의 강세 사이클 정점을 이루었을 때와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월등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횡보 국면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 전망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이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로 더 월등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이더리움 시즌이 시작됐다, 이런 포스팅을 하면서 프로필 사진을 크립토펑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파이와 NFT에서도 부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샤프링크 게이밍을 비롯해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까지 또 많은 주체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펀더멘탈 한번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1억 5천만 개가 넘는 비어있지 않은 지갑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지갑의 추이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암호화폐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소셜 도미넌스 상으로 현재 굉장히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도가 급증하는 구간들에서는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만 단기 급등한 만큼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밑에 있는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2개월 내에 3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습니다. 현재 이더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 4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지표도 10%를 넘어서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본의 흐름들이 이더리움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내년 2분기 전까지 이더리움이 $10,000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암호화폐 투자가 본전 회복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
본전을 회복했을 것 같다. 이런 추정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찾아본 기사로는 일단은 아직까지 본전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공유드린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여러 다양한 코인들을 매집을 했고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큰 코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손실을 복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이더리움 비중이 60%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고 우량한 알트코인 위주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한 알트코인들을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30%, 40%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더 공유를 해볼 텐데요. 이 이슈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자, 우선 미국이 전략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지만 세금을 활용해서, 즉 국가 재정을 활용해서 신규 매집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22일을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에서 중요한 첫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급습해서 1,0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이렇게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들도 꾸준히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실현 수익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시가총액도 크게 급등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래티지발 리스크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가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도 본인들은 부채가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여러 우려감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스탑도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인들은 스트래티지와 다른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호재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상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코인베이스발 미국 기관발 수요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바이낸스 거래소 CBD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 현재 125K의 매도벽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들이 짙어지고 하얀색까지 변화되면은 결국은 돌파가 임박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래들의 움직임에서는 아직까지는 갈색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녹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빨간색, 녹색, 주황색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매수세가 소폭 우위에 있는데 지금 매도세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바이낸스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상으로는 촬영 시점 기준으로 다시 119K를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에 더 크게 자본이 실리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넥라인 상단을 지켜내고 있고 22평선 상단을 지켜내고 있는데 22평선이 이 구간에서 더 상방 돌파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RSI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하방이 털했다가 다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들이 이어져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서 내려가는지 이 구간들을 보셔야 되고 그 포인트에서 이평선을 하방이 탈하는지 여부들을 살펴보면서 추세가 약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배열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면서 확장 국면을 보이고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지켜내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꾸준히 봐야 됩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120K에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고 정고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황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